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 저희 뒷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실까요? 현대위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게 5월 24일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때 당시 79,000원 선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현대위아 현재 흐름을 살펴보면요.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누적 수익률 30%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0만 6,5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목표가 13만 원을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그때까지 조금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일부 수익을 챙겨둘까요? 보유하셔야죠. 오. 가는 종목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개념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현대위아에 대해서 시장에서 한 13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가 나와주고 있어요. 기존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를 몇 가지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면은 일단 자동차 전반에 대해서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라서 현대차 잘 가고 있죠. 기아 잘 가고 있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이제 올라오고 있죠. 현대위아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근데 현대위아가 주목됐던 이유는 바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부분과 기타 또 항공 도심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이어지면서 기계 설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포인트에서 현대위아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실적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사실 차트를 좀 제가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그 MTN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은 고점까지 왔으니까 이거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박스권 개념의 상단이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내용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대차장고가 최근에 지난 8만 원 돌파하면서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공매도 출현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13만까지는 가시고 그 이상 올라가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인 추세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저희 AS로 시간이 조금 네. 지나가긴 했는데 네. 혹시 지금 자리에서 신규 적분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대신에 네. 분할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간차를 길게 두시면서 샀는데 쭉 가면 그걸 드시고 만약에 가다가 밑으로 쭉 밀리면은 그때 추가 더 사는 전략. 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현대위아 AS 도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보죠? 메타버스 관련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엔터주랑 사실 엮여서 그동안 좀 이슈가 됐다면 이번에는 네. 또 정치권에서도 메타버스와 엮여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역시나 엔터주들이 나와 있네요.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있고 뭐 선익 시스템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앞서 유튜브 채팅창에 알렉산드님께서도 네네. 메타버스 관련주 저점 매수를 하고 싶은데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그런 타이밍을 또 부장님이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이미 우리 갈테마 가라에서 많은 종목들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업종도 대단히 많고 통신 쪽도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미디어 쪽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기존에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이버는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정치 테마주, 정치 인맥주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진입한다는 차원에서 뭐 그런 종목에 주목하자라기보다는 시장의 트렌드니까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온 종목이 메타버스와 정치 테마와 엮여 있는 쪽이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펀더멘탈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좀 선정을 해봤어요. 네. 뭐 전일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 씨와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대선 캠프 홍보 정책 이런 부분에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거죠. 뭐 종목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선희 시스템, 코세스 이런 종목들도 맞아요.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와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전일 특징주 중에서 쭉 살펴봤어요. 네. 뭐 옵티시스라든가 코세스
동아 엘텍, 선익 시스템,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와 관련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A2-1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 잠깐이나마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네. 그중에서 네네.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종목은 좀 괜찮겠다 싶은 게 있을까요? 사실 네. 메타버스도 정치 테마주도 이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가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또 코너에서 굉장히 아침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정치 테마주도 있고 또 이렇게 인정할 만한 또 테마가 섞여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메타버스와 OLED까지 들어가면서 해당 종목이 저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쭉 한번 해보니까 교집합이 나오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럼 호재를 더한 종목이네요. 관심을 더한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동아 엘텍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전일 뭐 무려 장중에 29%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24%로 해서 플러스 마감을 끝났는데 했고요. 네. 오늘 마이너스 한 뭐 3, 4%, 한 3% 정도 빠지다 꼬리 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PBR이 1배가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제품, 삼성 노트북의 OLED 채택 등에 의해서 응용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OLED. 예,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선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 OLED 장비 개발을 해서 연구 개발용으로 지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AI, VR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서 이 자회사의 즉 선익 시스템에 주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아 엘텍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갖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치, 메타버스 또 OLED까지 함께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 오늘의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목표가 바로 들어볼게요. 네네, 이 종목은 목표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표가 16,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또 손절가를 제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12,450원인데요. 1,800원 하단 제한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동아 엘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서 바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곽 부장의 갈테마 오픈합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바로 짚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 좋죠. 평화홀딩스도 네. 있고 특히 효성, 첨단 소재, 네. 기타 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시장에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조금 더 테마성 개념으로 해서 시장 관심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좀 같이 좀 엮여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우리가 기존에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게 아무래도 수소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타이어. 타이어주들도 어제 신고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도 들어가고 또 수소차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네. 물론 실적도 좋습니다. 네. 이 실적 발표 시즌 지난 6월, 10월 이후에서 실적 개선주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롱 인더를 한번 선정해봤어요. 코롱 인더요? 네네.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이 네. 종목이 최근 들어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좋았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있습니다. 네. 목표가 상방향의 합리적인 목표가가 9만 원대 정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향 여력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수소 충전소 설치 인허가 간소화 소식에 의해서 현대차 수소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호롱 인더가 주목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역시 뭐 타이어 코드 이런 산업 제재의 핵심 제품이죠. 요번에 2분기 이후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는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롱 인더 살펴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여기서 더 상승은 남아있다는 판단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뭐 대략 그 손절가부터 제가 제한시킬게요. 네. 한 65,000원 정도 하단을 좀 제한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65,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오늘 기준에서 충분히 상방향 에너지 갖고 있는 거고 목표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95,000원, 95,000원까지 1차 목표가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언가 종목을 살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도 참 궁금하지만 하단을 잡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가 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손절가 65,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현재가 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95,000원까지 1차로 잡아주셨으니까 그때쯤 됐을 때 더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중간중간 저희가 AS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갈 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